2024년 8월 14일 오늘 역시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낮에 이제 펄펄 끓더니 밤이 되니까 이제 소낙비가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낙비가 오면서 날씨는 조금 이제 선선해지려고 하네요. 그래도 이 불가마 열대야에서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기사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지난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인데 건설 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했을까 해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건설업계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장악을 했죠. 아파트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아시아인 그런데 이제 이름표나 이런 거는 한국 이름을 달죠, 일부러.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이미 장악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랄까, 인천 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80% 정도를 외국인을 쓴다. 그래갖고, 내국인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 비율을 좀 올려달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건설업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고 긍정적인 그런 요인은 거의 없죠. 그죠? 특히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그 건설업의 노동자들은 이제 단체로 움직이니까 가격을 조금씩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서민이 마지막 보루로 몸으로 움직이는 배달 쪽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도 이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거의 다 잠식을 했다. 그렇게 돼버리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기사가 댓글에도 이제 외국인 건설 현장 장악해버려 어렵게 생활하는 건설 근로자들 더 힘겹게 사네요. 그렇죠.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보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면 약간 몸이 조금 불편해도 아니면 연세가 좀 있어도 쓰기가 좀 뭐해도 약간 그런 분들까지도 한두 명씩 더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이가 많고 이런 내국인들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뒷짐지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일정 비율은 내국인을 쓰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아니면 외국처럼 이 급여를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인권 얘기하지만 인권 이전에 그 나라가 살아야 되고 그 나라를 구성원들이 여태까지 이뤄놓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도 이런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만든 건데 그런 거를 갑자기 어디서 온 외국인들한테 모든 거를 이 혜택을 돌려주고 인건비가 올라간 이런 상황도 그런 것들을 다 혜택을 외국인한테 준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서글프죠. 네?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중동 가서 돈을 벌든 파독을 하든 그런 기반 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조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딴 기사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PD라는 이 시작 개발 게임저로 이 TPD라는 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다. 아무래도 이제 AI 의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끔 얘기하는 이제 앞타머 기술. 이것도 앞타머 기술도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부각되면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어차피 연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런 항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 좀 더 나은 이 TPD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이제 요즘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로서 노보, 노디스크, 다케다, 로쉬 등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빅 파머들이 이제 체결을 했다. 잠재적 이익 높은 유망 기업, 2030년 33억 달러 규모 시장 전망, KPBMA 정책 보고서 발간, 글로벌 신약 기술 연구개발 동향 분석. 그렇죠? 최근 글로벌 제약사 신약 개발 게임처인 표적 단백질 분해, 이걸 TPD라고 한답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 TPD. 요거 표적 단백질 분해. 요게 또 어느 회사가 또 뜨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회사, 신약업체들이 돈을 계속 이 TBT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KPD라는 이 신약 새로운 개발하는 이 표적 단백질 분해 방법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혹시라도 종목이 나오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기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주들이 어제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죠. 원자재 급락 슈퍼사이클 막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오면서 이제 한마디로 원자재를 많이 안 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리스크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미중의 이 쌍둥이 침체, 미국, 중국이 쌍둥이 침체가 오면서 원자재를 안 쓰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2016년 이후 첫 파생상품 가격 하락에 배팅했다. 하락. 한 달 새 철강석 7%, 대두 5%, 유가 7개월 만에 최저. 그래서 지금 파생 같은 이런 공격적인 배팅, 미리 이제 주로 선물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볼 수 있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근데 하락에 배팅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2개국인 G2, 미국과 중국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슈퍼사이클, 장기적인 상승세가 진입이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 펀드나 이런 사람들은 파생 거래는 이렇게 주로 2차 원자재를 하락에 이제 매도 포지션에 이제 하락에 배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강석도 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구리도 상승했다 하락하고 있고, 밀도 역시 하락하고 있죠. 상승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체가 오면은 당연한 거죠. 공장이 팔리지가 않는데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이 침체가 올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래 공포가 제일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있어서 이 AI 서버 비용 증가에서 경량형 AI로 확산, 메모리엔 긍정적. 이 경량형 AI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AI가 비싸고 아무래도 규모도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께 이게 이제 경량형 조금은 그 규모를 축소하고 가격을 30-40% 떨어뜨린 거라서 앞으로 대량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납품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깔리게 되는데 경량형으로 이제 조금 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답니다. 근데 메모리에는 왜 긍정적이냐면 경량화로 대량의 AI를 만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든 이런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팔리게 돼서 삼성과 SK에는 호재다, 호재. HBM 있죠? HBM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작은 어쨌든 메모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빅테크, 구글이 됐든 엔비디아 됐든 어쨌든 아마존부터 메타부터 애플 이런 초대형의 그러한 뭔가 빅테크들이 있답니다. 빅테크. 사실은 이제 빅테크가 있는데
빅테크마다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경량화로 되면 더 저렴해지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원재료인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삼성과 SK 또 뭐 미국에도 뭐 회사가 있지만 그리고 주로 이제 삼성과 SK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과 SK가 한마디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메모리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성과 SK에는 호재죠, 호재.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AI 버블론이 또 한 번 일어나고 뭐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또 급격히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주식도 처음에는 하락을 하겠지만 어느 하락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면 증시가 이제 조정기가 와서 하락을 한다면 삼성과 SK는 미 증시와 이때 이제 디커플링이 될 확률이 높아요. 디커플링. 왜 디커플링이 되냐면 사실은 삼성과 SK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그 뭐 이 가속기 갖고 막 많이 팔리니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뭐 메모리든 뭐 그런 거를 계속 그 납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거. 그래갖고 사실은 삼성과 SK가 뭐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시총이 굉장히 크죠. 특히 삼성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미 증시는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그 디커플링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충 한 겨울쯤 되면은 이제 겨울이나 빠르면 가을, 늦가을 정도에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은 디커플링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참 빠질 때 우리나라 주식은 처음에 같이 동조해서 빠지다가 어느 시기 변곡점,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우리나라 주식은 옆으로 횡보한다. 우리나라 주식은 횡보하고 미국 주식은 빠진다. 그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임계점 이상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질 수가 없다는 거다. 왜냐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뭐야 메모리나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를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계속 보면 이 인공지능 거품론 대두돼서 AI 대중화류의 배포가 용이한 경량형 AI 모델로 그리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대 모델이 아닌 소형 모델 SMR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그래픽적 저렴한 거 많이 드는 장치를 쓰지 않아도 되는 대중화를 노린 생성형 AI 시장이 커진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B2C를 통해 생성형 경험을 쌓으면 기업들은 AI 모델 확산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주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엔비디아 CPU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AWS 서버 한 대당 구매 비용도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소형 언어 모델을 장착한 이 경량 이 A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TPU 나오죠. TPU 구동, 구글에서 만든 한마디로 이 CPU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애플은 AI 모델에 구글 TPU를 착용하기로 했다. 그죠? 이 가속기, AI 가속기도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학습과 추론을 통해 특별한 자체 설계 커스텀 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CPU를 안 쓰고 TPU를 쓰겠다는 겁니다. TPU. 그 구글이 만든 TPU 이거 개발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919년인가 2019년인가 2018년인가 17년 요때 개발된 거예요. 2018년에서 17년에서 18년 사이에 TPU를 벌써 구글이 개발을 해놨죠. 그래서 구글의 TPU를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계속 주가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GPU를 기반한 AI 네트워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워드로드가 적게 드는 AI 시스템도 필요한데 현재로서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야. 이에 빅테크 중에서 AI 시스템 스스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요 내용이죠. 국내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엔시스 이 같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 CPR을 쓰든 구글의 TPU를 쓰든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죠? 메모리는 어쨌든 필요한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CPU가 떨어지든 구글이 떨어지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폭락하든 어느 순간부터는 삼성과 SK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엔비디아야 빠이빠이 한다 이거예요. 엔비디아의 주가와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한다. 빠이빠이. 그래갖고 얘하고 이제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연관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엔비디아는 어느 선에서부터 줄어들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우리는 메모리를 팔기 때문에 그래, 메모리.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죠. 그러면서 계속 엔비디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AI 기능 확대 경쟁에서 기기 향상을 위해 메모리 차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황 교수는 뭐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안 쓰고 뭐 TPU나 CPU 기반 또는 NPU죠. NPU 기반으로도 하려고 하죠. 삼성은 NPU 기반이죠. 다만 메모리 회사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없다. 그래서 메모리 회사인 삼성과 SK는 아무런 악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조만간 결별을 한다. 커플링이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과 커플링이 약해지는 시기가 온다. 미국의 하락장에 나타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시기는 대충 알아서 맞추십시오. 저야 계속 디커플링이 되는 시기를 염탐하겠죠.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월봉을 보면 약간 조정 줬거든요. 이게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 이런 차트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가다 지금 꼬꼬라져서 여기서 가다가 지금 여기서 또 꼬꼬라졌다 이제 좀 올라왔죠. 우리나라는 벌써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얘는 이제 요만큼 빠진 거예요. 월봉상 이제 5일선 다우 같은 경우 5일선 찍고 이제 5일선 찍은 거죠. 이격을 줄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일선까지 빠진다. 우리나라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 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빠지고 나면 커플링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시황이 있어요. 시황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시황 공부 많이 하세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태성. 태성 같은 종목을 제가 놓쳤죠. 저도 종목 발굴을 요즘에 조금 안 하다 보니까. 태성의 내용은 뭐죠? 전기차 배터리죠. 이 전기차 화재 막는. 그죠? 요즘에 전기차 성나에서도 전기차가 폭파해서 아파트가 완전히 못 쓸 정도로 좀 청소도 해야 되고, 차가 100몇 대가 타고 난리 났죠. 몇백억. 집값까지 따지면 만약에 집을 못 쓰게 되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 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많이 부식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안전검사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도 거기가 한 100동이 그러니까 집이 그래도 가구 수가 대충 한 100채? 아파트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손해죠. 그렇게 되면 그 큰 아파트 한 동을 못 쓰게 되면, 거의 몇 천억대의 그런 손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태성의 전기차 화재 맞는 복합동막 생산부분. 이 복합동막을 하면은 배터리에서 불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게임 업체 복합동막, CATL이요? 이게 중국 배터리 회사죠. 유명한.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이슈에서 얘가 계속 가고 있죠.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내용은 그거예요. 이 복합동막이 이 전기차 화재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전기차가 잘 팔리겠죠. 지금 전기차 중고시장에서 똥값이라는데 막 계속 나온대요. 계속 50만 대 정도 팔렸는데 계속 지금 전기차가 중고 매물로 나온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또 아파트에서 어디 배터리 쓰는지 얘기하라. 잠재적인 뭔가
뭔가 화재를 낼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전기차가 전락되면서 아파트 전체를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성의 기술, 참 좋은 재료네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태성은 차트도 미리 다 해먹고 있었어요. 그죠? 불난지 꽤 됐으니까요. 그죠? 아주 멋지게 점승적으로 그죠? 조정 주면서 오늘도 그죠? 내일쯤 뭐 한번 쳤다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주봉 보면은 여기서 이때 많이 털죠. 그죠? 조정이 심했다가 다시 찍고 그죠? 요거 찍고 20일 찍고 바로 멋있죠? 멋있게 올렸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올릴 수도 있겠어요. 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기울기가 좀 가파르긴 해요, 사실은. 그죠? 여기를 그으면은 또 이런데, 여기를 그으면 대충 고점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울기가 나올 수 있고요. 하여튼 간에 태성, 좋은 회사죠. 복합 동막에 의해서 화재 막을 수 있다. 태성이었습니다. 아쉽네요. 내일 한번 또 좀 큰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MPD가 오늘 또 급등했죠. 얘는 기사도 안 나오고 매출이 뭐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엄청 뺐네요. 엄청 빼다가 이제 얘가 좀 매출이 좀 많이 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MPD도 한참 했죠. MPD 계열사도 있고요. 그죠? 스마트폰에 PBCA 생산한 SMT 사업, 자동차용 와이프 블라이드 생산, OLED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MPD 내일 요 고점 한번 때려 맞겠죠. 이거 뚫었다 빠지겠죠. 이것도 내일이면 끝나요. 요즘에는 이렇게 오래 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MPD가 실적에 의해서 급등했습니다. 자, MPD였습니다. 네, KBI 메탈이 계속 쌓아 올리죠. 얘가 일봉을 보면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어쨌든 계속 상승하려고 지금 그러는 차트긴 해요. 그죠? 또 많이 올렸다 많이 빠졌죠. 구리 관련주로 많이 올렸다가 지금 구리 값이 조금 폭락하면서. 근데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차트를 정확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그죠? 1차 상승 후에 다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죠? KBI 메탈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시총도 얼마 안 되네. 그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쉽게 죽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쉽게 죽진 않아요. KBI 메탈. 여기 뚫고선, 엄밀히 따지면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지금 뚫어주면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뭔가 좀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KBI 메탈. 강한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조만간.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횡보하겠죠, 횡보. 밀리면 횡보한다. KBI 메탈이었습니다. 신풍제약이 제약주들이 이제 또 조정이 좀 오늘도 조정이었는데 얘 혼자 갔죠. 얘는 뭐 보면 많아요. 셀트리온하고 뭐 신풍제약이 임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치료제도 하고 있다. 임상을 많이 하네요. 그죠? 신풍제약이 임상을 한 두세 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셔터가 죽을 듯 하면서 안 죽네요. 그죠? 이제 주봉상에는 이제 여길 때려 맞았어요. 여기. 안 좋네요. 주봉상에는 이제 이번 주엔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끝난 것 같네요.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 빠졌네. 엄청 빠져서 이게 흐르는 걸 잡아줬다. 거의 한 2년 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번 해먹을 땐 됐네요. 다음 달이 더 기대되는 신풍계약. 다음 달이 더 기대됩니다. 신풍제약이었습니다. 임상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렌시스가 오늘 급등했죠. 로봇 관련주들이 하염없이 빠졌는데 오늘 이렌시스가 그나마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 빠졌네요. 이 빠진 거 거의 못 메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메꾸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에브리본, 삼성과 협력,
잡아줄 때서 잡아주긴 잡아줬네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위치죠. 이렌시스는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데, 예, 얘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9월 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좀 상승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8월 달에는 올리기가 조금 힘든 위치예요. 이렌시스였습니다. 이렌시스. 뭐 이 홈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 관련된 또 그런 회사죠. 네, 오랜만에 에브리본 2만 원이 깨지면서부터 겁나 무너졌죠. 얘 역시도 똑같이 로봇주들이 지금 다 개판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 밀렸죠. 에브리본 아주 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봇 청소기 삼성과 그죠? 월봉상에 요거는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죠? 안타깝네요. 하여튼 뭐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바닥을 다진 다음에 가겠죠. 에브리봇이었습니다. 네, 공학기 전문회사 TPC 역시도 3,300원, 400원, 한 3,500원대까지 이때가 주 가격대인데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나마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이 평균 가격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TPC도 이제 공학기 회사면서 협동 로봇을 하고 있고 3D 바이오 프린터 뭐 이런 걸 하는데 얘도 굉장히 밀리고 있고 더디고 있습니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회복을 한 다음부터 뭔가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보라티알이 오늘 10,000원을 드디어 회복했네요. 얘도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여기를 회복을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상호펀드하고 같이 저가 커피 브랜드 손흥민 나오는 이름이 헷갈리더라고 항상. 그 커피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2021년도에 그걸 엄청 저가에 해서 했죠. 그 가치가 부각만 되면 얘도 초급등입니다. 그죠? 보라티알의 인수한 저가 커피숍 우리나라 거의 지금 1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 엄청 날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GPU 기반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TPU 기반이 이제 구글이고요. 이게 엔비디아, 이게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NPU 기반이죠. 여기 삼성의 NPU 기반이 이 링크제니스와 관련이 많죠. 이게 이제 12월에 이제 출시가 되죠. 마완.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가격은 똥값이죠. 예, 그때 되면 엄청 올라갈 겁니다. 미리미리 사두세요. 미리미리 사두십시오. 그죠? 여기까지 뺐죠. 엄청 뺐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뺐는데. 요거 하나 지켰죠, 요거 하나. 이제는 뭔가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바로 올리겠습니까? 9월까지 헤매겠죠. 9월 말쯤 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8월, 9월은 좀 헤매겠죠. 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봉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이틀 잘 지켜보죠. 다이나믹 디자인 이틀 잘 지켜봅시다. 이틀 목요일, 금요일 또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기대합니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어제 이제 니켈 값의 하락으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좀 일부분 복구를 하고 내일 모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위더스 제약 역시도 내일 하루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갈 듯 말 듯 하죠. 그죠? 횡보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뚫어 넘어줘야 됩니다. 요걸 넘어가줘야 되는데 오늘도 못 넘어갔죠. 조만간 이제 힘을 모으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더 빠졌다가 페이크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얘 역시도 이 주봉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한번 여기서 이제 지금 밑꼬리 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선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내일 빠지더라도 금요일 날은 또 급등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중간에 좀 말도 조금 약간 헤맸는데 저 역시도 정신 차리고 또 집중력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리는 이유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지만 꾸준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종목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상승했을 때 큰 수익을 얻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큰 수익이 나시면 또 커피값도 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